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멘탈 관리할 수 있는 팁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에서도 여러분들께 멘탈 관리 어떻게 해라 라는 팁을 드렸던 영상들이 있는데, 역시나 예전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고 새로 나온 영상들을 더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멘탈이 꺾이거나 멘탈이 나가는 일들은 우리가 종종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마음을 굳건히 먹지 않으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마인드가 꺾인다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굳건히 가지고 어떠한 일에 처하더라도 멘탈이 나가지 않게끔 마음을 굳건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멘탈을 굳게 먹어야지,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지 이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일종의 의식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조금 더 굳건한 멘탈과 마인드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꼭 일기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일기는 언제 쓰죠? 저녁에 쓰지 않습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저녁에 정리함으로써 그날을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기를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날 매일 똑같은 루틴이 반복된다든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돼서 일기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된다면 일기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들을 메모하는 용도로 머릿속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쓰시는 게 버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기를 씁니다. 1월 25일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인데요, 어느덧 벌써 반을 넘게 채웠죠. 근데 일기는 이렇게 보통 제가 쓸 때 거의 반 정도를 쓰거든요. 이렇게 공책의 반 정도를 쓰는데, 일기를 쓰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저는 일기를 아침에 쓴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 화났던 것들, 슬펐던 것들, 기뻤던 것들, 그리고 다짐 같은 것들을 다 아침에 차 한잔 하면서 씁니다. 써 내려가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짐 같은 것들이 다시 글로 쓰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아침을 시작할 때 조금 더 기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되려 출근길에 되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점심까지 낭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는 더 안 좋은 생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뭔가를 더 잘 해내고 더 멋지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안 좋은 감정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더 훨씬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그렇게 엄청 강도가 높은 운동 말고요,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라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헬스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너무나도 침울해지고 이런 경우 저도 있었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조차도 항상 그런 감정과 싸우곤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부정적이었던 제가 딱 땀을 빼고 개운한 상태에서 샤워하고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운동하면서 땀 빼는 것이 지금 당장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정신의 노폐물도 제거해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에 몇 번이라도 꼭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빼도록 노력을 합니다. 다이어트, 건강 그런 걸 떠나서요,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운동을 하시는 거를 가볍게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다 책들이 있잖아요. 독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라는 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읽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겠지만, 일단 억지로 읽으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어느 정도 의지가 확실히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책 좋다, 누가 좋다, 이거 읽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읽은다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양서도 있고 좋지 않은 책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책을 읽으면 시간 낭비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독서량이 유난히 많지 않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양서를 가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읽고 싶은 책부터 읽으시면서 흥미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흥미를 가지시고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와 맞는 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에서 내가 평소에 얻지 못했던 통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책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토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들, 그리고 주변 조언으로서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부터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독서를 주기적으로 뭐 바짝 읽다가 읽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게 수반돼야 되냐면, 읽고 쓰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책을 읽고 좋은 걸 느꼈잖아요. 그러면 일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SNS 같은 곳에다가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공감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알리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알리고 나서 쓰고 올리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분들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느껴서 좋았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보세요. 그렇게 쓰고 말해야만 정말로 책을 읽은 효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쓰고 말해야만 실질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읽고 나서 그냥 책을 덮어버리면 읽고 덮어버리는 것에서 끝날 수 있으니까 절대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꼭 말씀하시고 써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어폰 다 사용하시죠? 특히나 선이 없는 이어폰이면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어폰,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하죠. 그걸 착용하시고 불을 다 끄시고요. 그리고 빛을 차단하시고 소리를, 듣기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가사 나오는 음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가사가 안 나오는 뭐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432Hz라든지 명상 음악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시고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어떤 것에 집중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명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유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을 제가 왜 가지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루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5분 동안 어떤 고민을 골똘히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분명히 나는 5분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한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그걸 접고 핸드폰을 켜서 카카오톡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SNS를 보시다든지 분명히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현재 우리가 많은 정보의 과잉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정보에 노출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차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노출되거든요. 그럼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명히 언젠간 오류가 생길 거고요. 그 오류에서 벗어나고 보다 내가 더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이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이라는 시간을 집중하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2분만 집중하고 접고 다른 것들에 또 정신을 뺏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공간에서 빛을 차단하고 소리를 차단하고 온전히 내가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고요. 그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집중하시고 생각을 하셔도 정말 내가 너무나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는 제가 분명히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좋은 부분을 깨달았던 것들을 공유시켜 드리는 거지, 어디서 본 거를 토대로 그냥 이거 좋다라는 얘기 정도만을 듣고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뢰하셔도 좋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든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고요. 한번 하시고 그만두시지 말고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저도 아침 일기를 그냥 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안 쓰면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단기간만 해보시고 또 성과 안 나온다, 별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시간 좀 투자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다 보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좀 외부의 소음이나 아니면 정보의 홍수에서 나를 지킬 만한 무기를 갖춘다고 생각하시고 멘탈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요. 이 4가지 꼭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도 어느덧 마무리가 됐네요. 영업사원들은 항상 그런 딜레마를 겪습니다. 이번 달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7월 초가 되면 초기화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못했다고 하더라도 7월에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누적된 것들을 통해서 7월달이 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희망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찌 보면 7월달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또 영업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못한 사람은 반등할 수 있고 잘했던 사람은 그 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의 템포를 잘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또 증명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이번 7월달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윤택하고 좀 워라밸이 좀 구축되어 있는 7월을 보내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하시면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실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정말 겪었던 팁이니까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